그 옆에 내는 5번째 게임에서 제대로 똥을 싸질렀고 결국 감상에 빠져 허우적대는 등신 기훈에게 제 갓난 새끼를 떠넘겨버렸다. 살아남은 플레이어들, 이 자칭 생존자라는 작자들은 그를 상대로 비열하기 짝이 없는 암묵적 살인계약을 체결한다. 놈들의 계략인즉슨 다음 라운드에서 그 갓난쟁이와 민수를 쓸어버리겠다는 심산이다. 규칙은 극악무도하기 그지없는데 마지막 관문에 이르려면 최소 3명을 골라 제물로 바쳐야만 한다. 프론트맨은 마치 성물이라도 하사하듯 기훈에게 비수 한 자루를 지어준다. 그 작자는 파렴치하게도 기훈과 아이를 살리자고 다른 이들을 모조리 도륙하라 제안하는 대담무쌍함을 과시한다. 그는 상금을 독차지하기 위해 다른 상가자들이 골아 떨어진 틈을 타 학살극을 벌이라는 실로 지랄연병할 개소리를 짓거린다. 그는 너와 그 애는 이 시공창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날 믿어 라고 씨부리는 역겨운 철면피까지 깐다. 그러고는 기훈에게 아직 인간성이란 게 남아있는지 시험하려는 듯 예리한 질문을 날린다. 침소로 복귀한 기훈은 다른 자들이 골아 떨어진 틈을 타 망령처럼 스며든다. 프론트맨은 카메라로 그를 주시하며 이 상황에서 도착적인 관음의 희열을 만끽하고 있다. 그의 의식은 과거 일남이 똑같이 족같은 제안을 짓거렸던 순간으로 회귀한다. 대체 왜 씨발 주저하는 거냐고 묻던 일남의 음성이 그의 머릿속을 맴돈다. 그는 내일이면 다른 놈들이 제목을 따라 달려들 테니 먼저 손을 써야 한다는 말을 들었던 것이다. 과거제 비겁함에 대한 유일한 자기 합리화는 더는 누구라도 그리했을 것이라는 허점투성의 망상뿐이었다. 이 순전한 등신은 스스로를 내던진 바로 그 순간 인간성에 대한 신념마저 내팽개쳤다. 그래서 그는 기훈이 비수로 종대를 찌를 듯하자 안도의 한숨을 내뱉는다. 하지만 연민으로 가득 찬 인간인 기훈은 차마 그 만행을 저지르지 못한다. 그는 과거 친구를 해치려던 자신을 가로막았던 여인 새벽을 상기한다. 그녀는 그에게 저들의 시궁창으로 굴러떨어지지 말라며 당신은 본래 선한 사람이라고 단언했었다. 그리하여 기훈은 칼을 거두고 마치 매맞은 개새끼처럼 제 침상으로 터벅터벅 발길을 돌린다. 프론트맨은 오열하기 시작한다. 그는 기훈에게 시도한 정신적 농간질이 완벽히 수포로 돌아갔음을 자각한다. 그는 그 사내의 정신을 꺾지 못했고 이는 기훈이 자신에겐 전무했던 도덕적 시발 깡다구를 지녔음을 입증할 따름이다. 한편 경비원 노는 건물 외벽에 거대 환풍구에 당도한다. 그녀는 회전하는 환풍기에 정합히 한 발을 꽂아 넣어 모터를 완전히 조창내버린다. 그녀는 지체 없이 환기구로 기어 올라가 주요 구역들로 침투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완벽한 전문가처럼 비좁은 환기구를 살모사처럼 파고든다. 아득한 바다 위에서는 그 병든 소녀의 아비가 피 흐르는 상처를 움켜쥔 채 안개를 가리며 사력을 다해 나아가고 있다. 동시에 준호와 고용된 용병부리가 바로 그 섬을 수색하려 발버둥치고 있다. 선박의 무전기에서 섬뜩한 음성이 울려 퍼지며 활기를 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의 형 프론트맨이었고 그는 당장 회항하지 않으면 씨발 갈아 마셔버리겠다고 으르렁거린다. 고집센 준호는 사실상 그에게 조진아까라고 응수한다. 이튿날 아침 천장 스피커에서 최종 게임이 임박했다는 공지가 흘러나온다. 참가자들은 하나둘씩 몸을 일으켜 자신들의 명백한 종말을 향해 복도를 빨아 행진한다. 바로 그 찰나 노는 환풍구에서 한장교의 개인실로 강화한다. 그녀는 샤워기 물소리를 포착하고 냉혈한 암살자의 평정심으로 숨어 기회를 엿본다. 북한 출신 개자식인 그 장교가 샤워를 끝내고 나오자 제 면상에 정조준된 총구를 마주한다. 그녀는 그에게 병든 소녀의 아비와 관련된 모든 디지털 자료를 말소하라고 명한다. 그는 컴퓨터 기억장치에서 파일들을 지우며 묵묵히 따른다. 그러자 그는 제거할 것이 그게 다냐고 되묻는 씨발스러운 객기를 부린다. 노는 냉정하게 그의 배신에 물든 두뇌에 저장된 파일들도 삭제해야 한다고 응수한다. 그러자 이 의기양양한 새끼는 실실 쪼개며 모든 것에 서면사본을 보관하고 있다고 밝힌다. 그는 246번 플레이어의 기록을 완전히 소거하려면 종이 서류철도 파괴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물리적 기록들은 프론트맨의 개인 사무실 내의 문서 보관소에 비치되어 있다. 그는 자신과 프론트맨만이 그 기록 보관소에 접근할 권한이 있음을 덧붙인다. 시설의 다른 구역에서는 참가자들이 마침내 최종 게임을 위한 거대하고 음산한 경기장에 도착한다. 경기장 중앙에는 사각형, 삼각형, 원 모양의 탑 3개가 우뚝 솟아 있다. 참가자들은 사각탑에 위치한 승강기에 탑승하라는 지시를 받는 바 승강기는 솟아올라 그들을 경기장 바닥에서 수백 피트 상공의 거대한 발판으로 인도한다. 호화로운 관람석에서 부유한 VIP들은 병적이고 불길한 흥분에 사로잡혀 관전한다. 안내원의 목소리가 최종 게임의 명칭은 하늘 씨발 오징어 게임이라고 드높게 울려 퍼진다. 노는 그 장교에게 자신을 프론트맨의 사무실로 안내하라고 강요한다. 승강기가 상승하는 동안 장교는 필사적으로 그녀의 총을 낚아채려 시도한다. 둘은 격렬한 육박전을 벌이고 총은 바닥으로 힘없이 나둥근다. 그들은 승강기 밖으로 굴러 복도로 나와 사투를 이어간다.
장교는 잠시 우위를 점해 노를 바닥에 매다 꽂고 의식을 잃게 만든다. 그는 그녀 위에서 우쭐대느라 귀중한 찰나를 허비한다. 그는 그녀가 246번 플레이어를 돕는 것을 비아냥대며 그에게 무슨 여학생 같은 씨발 연모라도 하냐고 저속하게 묻는다. 그러고 나서 그는 고작 아이 하나를 보호하려고 이 위험천만한 임무를 수행하는 그녀를 경멸적으로 쏘아본다. 그는 이 모든 짓이 제 아이를 버린 것에 대한 족같은 죄책감을 좀 덜어주냐고 잔혹하게 묻는다. 노는 순수한 절박함이 묻어나는 모습으로 그들을 보내달라고 애원한다. 그는 싸늘하게 그녀에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좆됐다고 말한다. 그러자 그 사악한 사내는 비수를 뽑아 그녀를 죽이려고 달려든다. 그녀는 능숙하게 그의 공격을 막고 그를 바닥에 처박지만 그는 징글징글하게도 재빨리 일어선다. 그는 그녀의 머리에 유리 조각을 내리쳐 그녀를 다시 바닥에 쓰러뜨린다. 그녀가 피를 흘리는 와중에 그는 뻔뻔스럽게도 둘 다 북한 출신이므로 동료라고 짓거린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동기를 이해할 것이라 믿었기에 그녀를 발탁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신장을 구하지 못해 소중한 사람을 잃었던 사신의 사연을 질질 짜며 늘어놓는다. 그리고는 순전한 악귀 같은 씨발 개새끼의 소행으로 비수를 곧장 그녀의 신장에 처박아 버린다. 그의 무전기로 최종 게임이 시작된다는 연락이 들어온다. 그는 모니터의 시선을 고정한 채 부하들에게 자신 없이 시작하라고 지시한다. 그가 화면에 정신이 팔린 동안 노는 조용히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승강기 쪽으로 기어간다. 그는 그녀를 게임에 집어넣었어야 했다고 혼잣말을 짓거린다. 그가 마침내 화면에서 시선을 떼었을 때 그는 그녀의 처절한 탈출 시도를 목격한다. 그는 승강기가 자신의 가면 고난 없이는 무용지몰이라고 말하며 그녀를 비웃는다. 노는 이전의 난투 중에 떨어졌던 총을 향해 손을 뻗고 있다. 그녀는 승강기 문을 억지로 열고 총을 움켜준 뒤 그 괴물이 어떤 수작도 부리기 전에 그의 흉부에 여러 발의 씨발 총알을 퍼부어버린다. 탑 꼭대기에서 안내원은 이 새로운 과학적 게임의 규칙을 설명한다. 참가자들에게는 발판에서 밀어낼 한 명을 선택해야 할 15분의 시간이 주어진다. 만약 한 명이 성공적으로 밀려나면 전체 무리는 이 암울한 절차를 반복하기 위해 다음 탑으로 이동한다. 각 발판에서는 최소 한 명의 참가자가 제물로 받쳐져야만 한다. 만약 제물 없이 제한 시간이 끝나면 그 기둥 위에 모든 씨발 것들이 참혹하게 학살당한다. 분위기는 칼로 도려내도 될 만큼 살벌하게 긴장된다. 거의 즉각적으로 무리의 모든 참가자들이 기웅과 아기에게 살기 어린 눈빛을 보낸다. 무리는 굶주린 이리떼처럼 움직이며 그들에게 서서히 접근하기 시작한다. 한편 민수는 완전히 넋이 나가 생생한 환각을 경험하고 있다. 그는 가상의 인물인 타노스가 탑 가장자리에 매달려 있는 실로 해괴한 환영을 본다. 민수가 손을 뻗자 그의 타노스 환영은 나무로 변해 그의 다리를 휘감는다. 민수는 이 유령과 싸우기 시작하며 발판의 치명적인 가장자리로 점점 더 비틀거리며 다가간다. 안내원은 누군가 버튼을 누를 때까지 라운드가 공식적으로 개시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가자들에게 상기시키며 끼어든다. 종대가 앞으로 나서 버튼을 눌러 제한 시간을 가동시킨다. 그는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 라운드마다 한 명씩 제물로 바치는 전략을 제안한다. 그들은 투표하기로 결정하고 예상대로 첫 번째 탈락 후보로 지목된 것은 그 무력한 씨발 아기다. 39번 플레이어는 어미가 사망했기 때문에 아기는 유효한 선택지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항변한다. 다른 몇몇 참가자들도 동조하며 기훈에게 아이를 포기하라고 설득하려 시도한다. 그는 쇠심줄처럼 완강하게 거부한다. 몽이가 환각에 시달리는 참가자인 민수를 먼저 제거하자는 새로운 계책을 들고 개입한다. 그는 기훈과 아기 문제는 다음 탑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논리적으로 주장한다. 한 참가자는 기훈이 유리다리 위에서 영웅적으로 아이를 안고 건넜던 것을 기억하며 의구심을 표한다. 다른 참가자는 그를 미친놈이라 부르며 혹시 애비라도 되냐고 저속하게 묻는다. 무리는 민수를 희생시키기로 합의에 이른다. 제한 시간이 끝나갈수록 공황 상태에 빠지고 아무도 실제로 미는 행위를 감행하려 하지 않는다. 몽이가 침착하게 중앙으로 걸어가 고정장치에서 긴 금속막대를 뽑아내어 그것으로 민수를 존나게 세게 밀쳐버린다. 마지막 순간 민수는 샘이라는 누군가와 함께 있는 평온한 장면의 짧은 환영을 경험한다. 그리고 그는 빌어먹을 씨발 죽음으로 곰보박질 친다. 안내원은 125번 플레이어가 제거되었음을 확인한다. 어떤 천재가 그 막대가 애초에 이 과업을 위해 고안된 도구였음이 틀림없다고 지적한다. 동시에 추격조는 병든 소녀의 아비를 추적하고 있다. 그들은 총격을 가하여 보트의 모터를 무력화시키고 배를 정지시킨다. 그가 납포될 것을 예상하는 순간 준호와 용병이 도착하여 개입한다. 그들은 차갑고 무자비한 효율성으로 남은 추격자들을 처리한다. 준호는 고장난 보트에 올라타 스캐너를 사용하여 그 남자가 246번 플레이어임을 확인한다. 구조된 남자는 짙은 안개 너머로 보이는 섬의 섬뜩한 윤곽을 가리킨다.
프론트맨의 사무실로 돌아와 노는 문서 보관소에 들어가 일남의 소름 끼치는 밀랍 인형을 발견한다. 그녀는 계단을 내려가 문에 달린 자물쇠를 쏴서 부수고 질비하게 늘어선 서류 캐비넷들을 발견한다. 그녀는 246번 플레이어의 서류처를 찾을 때까지 광적으로 종이 파일을 뒤적인다. 경기장으로 돌아와 삼각형 모양의 다음 탑으로 불길한 다리가 연결된다. VIP들은 다음 탈락을 고대하며 변태 같은 씨발놈들처럼 거의 침을 흘릴 기세로 몸을 앞으로 기울인다. 남은 참가자들이 새로운 발판에 발을 들여놓자 그들의 관심은 기훈에게로 쏠린다. 353번 플레이어가 막대를 잡고 기훈에게 아기를 그 끝에 올리라고 요구한다. 기훈은 드물게 기지를 발휘하여 자신들을 죽여도 마지막 라운드에 희생할 땅량이 여전히 남는다는 점을 그들에게 상기시킨다. 성미급한 203번 플레이어가 앞으로 돌진하여 시작 버튼을 세게 후려친다. 그는 기훈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겠다면 그냥 둘 다 씨발 죽여버리자고 고함친다. 기훈은 353번 플레이어에게 다른 참가자들이 그를 상대로 모의하고 있다고 귀띔한다.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 몽이가 자신에게 묘안이 있다고 선언한다. 그들은 누가 기훈에게서 아기를 강탈할지 결정하기 위해 가위바위보를 한다. 게임에서 진 336번 플레이어는 계백의 일환으로 허리에 밧줄이 묶인다. 그는 대화하는 척하며 기훈에게 접견하지만 기훈은 그의 속셈을 간파한다. 336번 플레이어가 덮치자 기훈은 칼을 휘둘러 단칼의 밧줄을 깔끔하게 잘라버린다. 뒤에서 몽이가 막대를 들고 나타나 일말의 주저도 없이 336번 플레이어를 발판 밖으로 밀어버린다. 그러고 나서 그는 기훈에게 돌아서서 이제 자신은 그의 편이라고 선포한다. 바로 이 순간 몽이는 내가 그 애기 앱이다 라는 씨발 진실의 폭탄을 투하한다. VIP들은 기훈의 복귀가 역대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외치며 환희에 미쳐 날뛴다. 과거 회상을 통해 기훈은 몽이가 진실을 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감지한다. 몽이는 자신들이 유일하게 무장한 2명의 참가자라고 지적하며 동맹을 제안한다. 그러자 다른 참가자들이 갑자기 39번 플레이어에게 득달같이 달려들어 그를 잔혹하게 짓밟는다. 그들은 그를 도시락이라 칭하며 다음 탑에서 희생시키기 위해 그의 좆된 몸뚱이를 운반할 계획을 세운다. 기훈은 이 야만적인 작태를 더는 자시하지 못하고 구타를 막기 위해 나선다. 그들은 그를 공격하며 보복하고 발판 전체에서 야만적인 난투극이 벌어진다. 몽이는 한 남자를 제압하고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를 밀어 죽인다. 기훈은 또 다른 참가자를 성공적으로 찌르며 놀랍고 치명적인 칼솜씨를 과시한다. 이제 100번 플레이어만이 남아 한심하게 훌쩍이며 목숨을 애걸하고 있다. 탐욕스러운 개자식인 몽이는 더 큰 상금 몫을 챙기기 위해 그를 탑에서 밀어버린다. 그러자 도시락이었던 39번 플레이어가 가장자리로 기어가 비극적으로 스스로 족같은 생을 마감한다. 이제 남은 자는 기훈, 순진한 아기, 그리고 저 배신자 구렁이 같은 몽이 단 3명뿐이다. 마지막 탑에 도착하자마자 몽이는 즉시 막대로 기훈의 앞길을 가로막는다. 그는 기훈에게 자신의 빌어먹을 친딸인 아이를 포기하라고 요구한다. 안내원은 다리가 5분 후에 철수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한편 프런트맨은 섬으로 접근하는 선박에 관해 통제실로 긴급 호출을 받는다. 준호는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홀로 섬 시설에 잠입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이 부패한 소굴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기 위한 단독 임무를 개시한다. 죽은 장교의 방 안에서 노는 비밀문서 보관소를 체계적으로 소각하고 있다. 증거가 화염에 휩싸이는 동안 그녀는 경비원이라고 표기된 서류처를 발견한다. 그녀는 자신의 인사 파일을 찾고 그 안에는 자신의 딸이 사망했다는 심장을 도려내는 개소리 선언문이 들어있다. 이 잔혹한 거짓말은 화물열차처럼 그녀를 덮치고 그녀는 비통과 분노의 무더기 속으로 무너져 내린다. 탑 위에서 몽이는 거듭 기훈에게 아기를 내놓으라고 요구한다. 기훈은 순응하는 척하며 조심스럽게 아기를 철수하는 다리 위에 내려놓는다. 몽이의 주위가 흐트러진 틈을 타 기훈은 근처의 시신에서 비수를 낚아챈다. 다리가 막 뒤로 당겨지기 시작할 때 그는 환상적인 도약을 하여 마지막 탑에 완벽하게 안착한다. 몽이는 그에게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약속을 상기시키는데 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독선적인 씨발 위선자야. 기훈은 몽이가 그 씨발 희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쏘아붙이고 그러자 모든 지옥문이 열린다. 그들은 짐승처럼 싸우다가 몽이가 아기를 붙잡아 가장자리 너머로 매달리게 하는 궁극의 비열한 수법에 기댄다. 두 남자는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격투를 벌이다가 그들의 쪽같은 싸움으로 인해 둘 다 난간 너머로 굴러떨어진다. 기훈은 간신히 금속막대를 붙잡고 절박한 몽이는 그의 재킷에 목숨을 걸고 매달린다. 재킷 소매가 깨끗하게 찢어지면서 몽이는 마땅히 받아야 할 피투성이의 파멸 속으로 추락한다. 기훈은 자신을 끌어올리고 나서야 그들이 시작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비통한 사실을 깨닫는다. 그는 버튼을 누르고 탑 가장자리에 서서 아기를 부드럽게 끌어안는다. 그는 우리는 말이 아니라 인간이다 라는 심오하기 짝이 없는 대사를 속삭인 후 의도적으로 발판 뒤로 몸을 던진다.
그의 궁극적인 희생은 게임을 좆되게 만들고 노가 생존하도록 고무하며 냉혈한 프론트맨의 심금을 실제로 울린 것처럼 보인다. 프론트맨은 전원 시발 대피를 명령하고 시설의 자폭 시퀀스를 가동한다. 준호는 아수라장이 된 시설에 들어가 자신의 형이 아기를 안고 있는 것을 본다. 그는 형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정적뿐이다. 준호는 섬 전체가 대격변의 지랄 폭풍 속에서 폭발하는 바로 그 순간 그곳을 탈출한다. 6개월 후 프론트맨이 기운의 씨발 상금을 전부 강탈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노는 자신의 딸이 중국에서 아직 생존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믿을 만한 첩보를 입수한다. 준호는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와 아기와 456억 씨발 원이 정부 충전된 신용카드를 발견한다. 기묘하게 가슴 뭉클한 반전으로 새벽의 엄마는 마침내 오랫동안 헤어졌던 아들과 재회한다. 프론트맨은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기훈의 딸을 찾아낸다. 그는 그녀에게 아버지가 사망했다고 통보하고 개인 유품이 담긴 상자를 건넨다. 상자에는 기훈의 피 묻은 재킷과 그의 상금이 충전된 신용카드가 담겨 있다. 프론트맨이 떠나면서 그는 모집책인 헬라가 노숙자와 딱지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한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치고 둘 사이에 조용하고 사악한 교감이 흐른다. 시즌은 이 끔찍한 지랄쇼 전체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는 섬뜩한 암시로 막을 내린다.